오늘은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람, 즉 공기의 흐름, 전문용어로는 에어로다이나믹스, 줄여서 에어로라고 하는 공기 역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로가 무슨 뜻인지, 자전거 타기에서 왜 에어로가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에어로 효과를 잘 이용해서 더 편하고 빠르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다이나믹스 완전 정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공기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앞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죠. 자전거가 이 공기층을 뚫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영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영장에는 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수영을 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을 가득 채운 물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 물을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영선수가 물살을 가르듯이 라이더도 자기 앞에 있는 공기를 가르거나 찢으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물과 달리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둘 다 저항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항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 뒤에서도 저항이 생겨납니다. 자전거가 공기를 뚫고 앞으로 진행할 때 공기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전거가 앞으로 움직이면 앞에도 저항이 있지만 뒤에서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설명은 제가 따로 콘텐츠를 만든 게 있으니까 우측 상단을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이더의 가장 큰 적은 공기 또는 공기가 만들어내는 저항, 즉 공기 저항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전거를 빠르게 타기 위해서는 공기 저항을 줄여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시죠? 공기 저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공기의 흐름과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에어로다이나믹스입니다. 자전거가 처음 발명된 이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해 에어로 효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자전거 산업은 에어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에어로 효과의 덕을 봐서 좀 더 빠르게 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장비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프레임이면 다 굵은 원통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 나오는 프레임들은 공기 접촉면을 최소화하고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도록 설계한 프레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휠셋도 에어로 성능을 보강했다는 광고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에어로 휠셋을 장착하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고속에서 항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장착하는 에어로바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로바 위에 팔을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공기에 닿는 면적이 줄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당연히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빨라집니다. 에어로바가 없어도 상체를 앞으로 숙이기만 해도 에어로 효과가 높아집니다. 로드바이크의 경우 드롭바의 상단을 잡는 것보다 하단을 잡으면 상체가 그만큼 숙여지기 때문에 에어로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에어로 효과 얘기하면 대부분 장비를 얘기하죠. 에어로 프레임이 어떻다, 에어로 휠셋은 뭐가 좋다, 다 장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어도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에어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에어로 효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장비보다는 라이더 자신입니다. 공기 저항의 70에서 80%는 라이더의 체형이 좌우합니다. 당연히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공기 저항을 적게 받습니다. 뚜르드 프랑스 보시면 선수들이 하나같이 말랐잖아요.
요즘 경쟁하듯이 자전거가 점점 가벼워지는데 자전거 무게 100g 줄이는데 100만 원이 든다면 몸무게를 1kg 줄이면 10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돈 벌기 참 쉽지 않나요? 헬멧도 에어로 효과를 톡톡히 보는 장비입니다. 에어로 효과에서 헬멧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989년 뚜르드 프랑스의 마지막 날로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 날 스테이지는 타임 트라이얼 개인 독주였습니다. 전날까지 프랑스의 롤랑 피뇽이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미국의 그렉 르몽드가 50초 뒤져서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렉이 비장의 무기를 장착하고 나옵니다. 바로 에어로바와 에어로 헬멧입니다. 반면에 롤랑 피뇽은 포니테일처럼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상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렉 르몽드의 역전 우승이었습니다. 그렉은 마지막 날 타임 트라이얼에서 롤랑보다 58초를 줄였습니다. 뚜르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짧은 8초 차 우승이라는 극적인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날 롤랑 피뇽이 헬멧, 아니 모자만 썼더라도 우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쉬워했죠. 이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헬멧은 사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머리 주변 공기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서 에어로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제 아셨죠? 자전거 탈 때 헬멧을 꼭 써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옷도 에어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선수들은 타임 트라이얼 때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스킨수트를 입기도 합니다. 팀 스카이가 처음 입고 나와서 유행이 되었는데요. 스킨수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동호인들도 자전거 전용 빕과 저지를 많이 입죠. 좀 민망해 보이지만 공기 저항을 줄여줘서 자전거가 빨라지니 안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에어로 효과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드래프팅이라는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 다른 라이더 뒤에 바짝 붙어서 달리는 걸 드래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타면 부딪히기 쉬울 텐데 사람들은 왜 드래프팅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 역시 공기 저항 때문입니다. 드래프팅은 중요한 개념이고 자전거를 잘 타려면 반드시 익혀야 할 기술입니다. 따로 만든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개념, 알면 자전거 속도가 빨라지는 에어로다이나믹스, 줄여서 에어로라고 하는 공기 역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세상입니다.